생방송 SBS 골프 아카데미, 안녕하세요, 홍재경입니다. 점점 뜨거워지고 무더운 날씨 속에 오늘 하루도 정말 고생 많으셨죠? 자, 지금 이 시간만큼은 오늘 하루의 스트레스를 모두 잊고 골프에 한번 집중해 보시는 건 어떨까요? 오늘도 여러분의 스코어를 업그레이드 시켜줄 핫톤 콤비 조도현, 박시현 프로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조도현 프로는 오늘 어떤 레슨 준비하셨어요? 네, 오늘 아이언샷 탄도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할 겁니다. 그 탄도라는 게요, 그 바람 혹은 뭐 습도 이런 거에 따라서 우리가 높고 낮고가 결정이 또 되는데요. 그거를 우리가 이용을 해서 여러분들 스코어 줄이는데 또 도움이 또 되게 그렇게 준비해봤습니다. 네, 과연 어떤 방법일지 한번 기대해 보겠습니다. 자, 박시현 프로는 어떤 레슨 준비했나요? 네, 저는 그립 하나로 구질 완성이라는 그런 대단한 제목을 만들었지만 네. 과연 정말 그립을 바꿔서 구질이 좋아질 수 있을까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많은데요. 정말로 그립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어떻게 하면은 구질을 멋지게 만들 수 있는지, 그립을 잡는 법, 그리고 어떻게 하면은 고칠 수 있는지 제가 알려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두 분이 탄도 그리고 구질 정말 중요한 두 가지에 대해서 레슨 준비했는데요. 과연 어떤 노하우가 알려질지 오늘 끝까지 저희와 함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생방송 SBS 골프 아카데미는 여러분과 함께 만들어가는 방송입니다. 아래 자막을 통해서 고민 보내주시면 저희가 시원하게 고민 해결해 드릴 테니까요. 여러분의 많은 참여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자, 그럼 생방송 SBS 골프 아카데미 조도현 프로의 원샷 원킬로 시작하겠습니다. 네, 오늘은 탄도를 가지고 여러분들과 함께 합니다. 볼의 탄도 굉장히 중요한데요. 롱아이언 같은 경우는 탄도가 낮게 가면은 거리가 조금 손해를 볼 수가 있고요. 이제 숏아이언이나 외려 하이로프트 클럽들이 너무 떠버리면 또 거리를 손해를 봅니다. 근데 아마추어 분들의 입장에서는 낮게 가는 게 조금 거리 손해를 덜 보는 경우가 있죠. 근데 이제 고수들이나 프로들의 경우에 혹은 아이언이라는 것은 항상 이 위에서 공격을 해야 된다라는 어떤 그런 정의 같은 게 있어요, 저희들은. 그래서 낮게 치는 것보다는 아이언은 항상 높게 쳐주는 거, 그것도 기본 스윙이 좋고 힘이 좋은 사람들이어야 또 가능한 일이기도 합니다. 근데 오늘 같은 경우에 여러분들과 함께 하고 싶은 게 뭐냐면, 뒷바람이 불어요. 저 같은 경우 이제 7번 아이언, 오늘 6번 아이언을 들고 나왔는데 6번 아이언 가지고 제가 이제 한 평지에서 170m 정도를 봅니다. 근데 뒷바람이 불면 한 175 정도도 치고 뭐 그럴 수 있겠죠. 그런데 이 뒷바람은 조금 야속한 것이, 앞바람은 조금만 불어도 한 클럽, 두 클럽씩 손해를 볼 때가 있는데요. 뒷바람 같은 경우에는 이 정도면 하고 쳤을 경우에 제 생각에 한 10에서 15m 정도를 더 갈 것 같아요. 그래서 쳤는데 짧아요. 뒷바람에선 짧은 실수가 이상하게 더 많더라는 거죠. 그래서 조금 더 바람을 쉽게 태워서 보낼 수 있고, 그런 방법 때문에 저희가 조금 공을 편안하게 높게 쳐주는 방법들에 대해서 선수들과 함께 의논을 합니다. 오늘 여러분들께 이 의논한 그런 결과와 그 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이제 비가 올 시즌이 또 됐지 않습니까? 습도가 높아져서 이렇게 주적주적한 날은 공도 덜 떠요. 캐리 거리도 짧아지고, 그래서 공을 좀 더 띄워서 보내는 경우가 있는데, 그러니까 비가 오기 시작을 하면 제 레슨도 또 다른 게 있을 겁니다. 오늘은 그 비에 관련돼서 공을 띄우는 건 아니고, 날씨가 좋고 뒷바람이 조금 불어줄 때의 어떤 방법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할 겁니다. 자, 첫째, 높은 탄도를 가지고 말씀을 드릴 건데요. 아마추어 분들한테 보면 어떻게 보면 굉장히 어려워요. 숏아이언 같은 경우에는 몸을 좀 잘 못 쓰고 손을 많이 쓰거나 코킹이 빨리 풀러졌을 때 공이 힘없이 높게 떠서 거리 손해를 봅니다만은, 저는 지금 6번 아이언을 들고 나왔는데요. 이런 것들은 띄우려고만 하다 자칫하면은 뒤에가 맞거나 긁어맞아서 거리 손실도 있을 수 있거든요. 자, 임팩트를 하는 데 있어서 느낌적으로 제가 한번 먼저 보여드릴게요. 조금 공을 높게 띄워봤어요. 네, 우리 스튜디오가 뒷바람인가 거리가 좀 더 갔는데. 몇 번 아이언이에요? 네. 6번 육 번? 아니죠? 조금 더 가게 나왔는데, 네. 이렇게 볼을 띄워주는 데 있어서 아마 그 관심이 있는 분들은 조금 뭐 이렇게 더 주의 깊게 보셨을 수도 있을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무슨 말씀이냐면, 임팩트 때
체중이 많이 나가지 않게 할 거예요. 그러니까 첫째, 여러분들께서 라이가 좋고 뒷바람이 살랑살랑 불어주고 혹은 핀이 앞쪽에 위치한다라고 하면 이런 방법을 써보시면 좋습니다. 자, 첫째는 체중의 분배를 조금은 오른쪽으로 할 거예요. 한 50% 기준하여 55 정도를 오른쪽에 놓으려고 애를 쓸 겁니다. 그런 어드레스에서 가장 중요한 건 사실 임팩트입니다. 50대 50 쓰셔도 되고 다 상관은 없으세요. 그런데 조금 더 임팩을 수월하게 하기 위해서 이런 자세를 취하여 주는 겁니다. 임팩트를 끌고 와서 공 앞에서 내가 이루려고 하는 게 아니고요. 조금 오른발 쪽에 있을 때 임팩을 한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모양상으로 제 몸이 왼쪽으로 많이 나가서 맞지 않고 조금 제자리에서 도는 것 같처럼 보일 수도 있거든요. 한번 어떻게 보면 제 왼쪽 사이드를 조금 주의해서 봐주세요. 진짜 확실히 네, 그러면 탄도가 높네요. 네, 공이 조금 더 탄도가 떠요. 네. 그렇게 되다 보면 사실 여기는 스크린 골프가 있어서 좀 도와주는 부분이 옆에 무슨 뭐 볼 스피드, 발사, 각도 뭐 이런 게 나옵니다. 근데 우리가 코스에서 이런 것까지는 생각을 하지 마세요. 복잡해지세요. 근데 제가 설명하기 편하게 일반적으로 6번 아이언이라는 것이 탄도가 한 13도에서 14도 정도가 나온답니다. 네. 근데 지금 이렇게 보면 15.8도, 16도 정도로 나왔거든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리 손실은 있지 않았습니다. 자, 그게 뭐냐 하면 오른발 쪽에서 임팩트가 이루어진다고 하는 건데, 오른발에서 임팩트가 이루어질 때 단지 여기서 손목을 이렇게 빨리 젖혀서 로프트를 생성시켜서 공을 띄우는 것이 아니고요. 끌고 오는 임팩이 아닌 오른발 안쪽에 공이 있다라고 머릿속에 생각을 하는 거예요. 여기서. 그 대신 체중이 많이 나가지 않고 그냥 뒤에서 치는 거죠. 그럼 자연스럽게 헤드가 손보다 먼저 앞에 가겠네요. 그렇죠. 그런 이제 원리를 가지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들께서 근데 제가 이제 이 방법은 라이가 좋을 때 권하고 싶어요. 네. 옆풀이거나 혹은 젖어 있는 곳에서는 우리가 오른쪽에서 임팩트를 하거나 체중을 너무 오른쪽에 두면 조금 공 뒤에부터 맞을 수가 있는 그런 그렇죠. 샷이 나옵니다. 네. 근데 이제 순풀에 공이 라이가 좋을 때 앞핀이고 뒷바람이 살살 불어준다면 한 클럽을 덜 잡고 치셔도 되고 혹은 제 클럽으로 치셔도 아마 멋있게 떠서 그렇게 많은 런이 생기지 않을 거예요. 네. 네, 그런 것들 때문에 프로들이 주로 하는 샷입니다. 자, 여러분들 주의 깊게 한 번만 더 봐주시는 건 제가 이 다음 샷하고 지금하고 비교를 이따가 해드릴 건데 체중이 많이 나가거나 내 왼쪽 무릎이나 허리가 많이 나가지 않으려고 하는 거죠. 제자리에서의 회전이라는 겁니다. 체중은 오른발, 임팩트는 오른쪽에서 이루어진다는 기분. 굿샷. 네, 네. 그렇게 하면 몸이 많이 나가지 않기 때문에 시작부터 구질이 이렇게 위로 이렇게 나오게 되어 있는 거예요. 한 번 더 보여드릴게요. 자, 50대 50이 아닌 한 55%를 오른쪽에 둘 거고 백스윙은 항상 같습니다. 뭐 이거를 위해서 뭔가를 더 해야 되고 이러면 골프가 복잡해지셔요. 똑같이 쓰시고 그냥 단지 임팩트만 조금 오른쪽에서 이루어지되 그냥 오른발에 체중을 두고 휘니시만 돌려주시면 됩니다. 네, 그러면 조금 더 탄도가 높게 나오고요. 여러분들이 원하는 그런 런도 적어지고 좀 쉽게 공이 떠는 그런 방법인 겁니다. 자, 그렇다면은 라이가 사실 골프장을 가면요 재밌는 거는 라이가 10번 중에 8번은 좋지 않지 않습니까? 네, 맞아요. 그럼 이제 정확도를 키우기 위한 거는 역시 머리의 위치에 변화가 없어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드리고 싶은데 그 옛날에 스윙 머신이라고 불리우기도 하고 아이언샷이 세계에서 최고로 좋다고 불리웠던 닉 팔도라는 선수가 있습니다. 근데 그 선수가 얼마 전에 TV에 나와서 전성기 때 아이언샷이 굉장히 좋으셨는데 어떤 방법이 너만의 방법이 있느냐 뭐 누가 물어본 적이 있어요. 근데 그분이 강조한 건 뭐냐 하면 자기는 턱의 위치를 변화를 시키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임팩트 때도 항상 내 턱이 기울어지지 않게 바로 떨어지게 한다고 이렇게 자기는 그거를 생각을 하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또 뿐만 아니라 우리 필 미켈슨이라는 선수가 있죠. 지금 뭐 왼손잡이 골퍼죠. 40대 중반의 네. 나이에도
굉장히 네. 공을 스코어도 잘 내고 어떻게 보면은 이 선수도 이제 자기 느낌일 뿐인 것 같아요. 이 선수는 왼손잡이니까 저희가 봤을 땐 약간 슬라이스죠. 네. 근데 이제 본인으로 따지면 드로우인데 그러니까 드로우를 굉장히 잘 치는 선수랍니다. 잘 돌리는데 그 드로우 치는 사람들은 사실은 고개를 이렇게 가운데 두지 않아요. 약간 오른쪽으로 오고 채가 더 오버 스윙이 되고 턴이 많아지고 이런 부분들이 드로우를 치는 요인이고 방법이기 때문에 근데 이 선수는 분명히 드로우 스윙인데 본인도 그런 느낌으로 하고 롱샷이 좋아졌다라는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예를 들어서 이제 저 같은 경우만 해도 7, 8, 9 피칭 이 밑으로는 그렇게 하려고 신경을 쓰고 또 살고 배웠습니다만은 긴 거는 그렇게 하다 보니까 턴이 적어서 조금 거리에 손실이 오더라고요. 근데 여러분들께서도 몸을 많이 쓰거나 턴이 크지 않은 그런 샷들 6번을 제가 갖고 왔다고 아까 말씀을 드렸는데 6, 7, 8, 9 이런 것들이 공이 치솟아서 거리 손실을 볼 수 있는 부분들은 오히려 이거 하나로 더 고쳐질 수도 있고요. 그 방법은 아까랑 비슷합니다. 이제는 체중을 그냥 똑바로 놓을 거예요. 5대 5로 놓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생각할 건 단 하나죠. 자, 내 턱이 내 코나 이런 게 기울어지지 않는 거예요. 계속 여기를 본다고 생각을 하고 있다. 그러면 실적에 몸이 좀 더 나갈 수는 있고 머리가 이렇게 기울어지는 부분을 조금 신경을 더 많이 쓰는 거예요. 턱이 공을 내려다보고 있다고 생각을 하시면 조금 더 공을 정확하게 맞출 수 있거든요. 뭐 저도 한다고는 했는데 여러분들이 보셨을 때 어떨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턱보다도 아까 제가 말씀드린 걸 기억하실지 모르겠어요. 조금 아까는 내 몸이 왼쪽으로 많이 나가지 않게 오른발 안쪽에서 임팩트가 이루어진다고 뒤에서 조금 돌아주면 공이 높이 뜨는 방법이라고 했고요. 사실 우리 저희 없을 때 겨울에 네. 우리 김용균 프로님이 네. 여기를 또 지켜주셨었는데 그쵸. 그분이 샷이 정말 좋으신 분이에요. 사실은요. 뭐 여기서 그런 게 다 보이진 않았지만 제가 옛날에 어렸을 때 그분 치시는 걸 이렇게 봤는데 구질이 너무 예뻐요. 공이 이렇게 가면서 쫙 이렇게 떠요. 근데 전 한국 선수 중에 그렇게 공을 치는 선수들을 사실 많이 보지 못했어요. 그건 굉장히 빠른 스피드와 힘이 좋아야 된다고 들었고 저 역시도 그게 하고 싶어서 정말 있는 힘을 다해서 내리박았던 기억이 있는데 그분이 그 전에 프라자에 와가지고 그냥 공을 착착 공만 치는데 너무 예쁘게 쳐서 한번 넋을 잃고 본 적이 있었어요. 네. 네, 그분이 바로 그 겨울에 여기를 지켜주셨고 여러분들에게 그렇죠. 많은 팁을 드렸던 김용균 프로님인데 네. 네. 그런 분들도 보면 머리나 이런 게 많이 떨어지지 않고 굉장히 깨끗하게 회전이 되게 좋고 빠르고 몸도 되게 호리호리하신데 근데 거리도 거리가 많이 엄청나게 나세요. 장타를 네, 치세요. 거리가 많이 나요. 네, 그러니까 스피드가 굉장히 좋고 네. 팔뚝이 두꺼우신지 그렇지도 뭐, 않으세요. 굉장히 몸도 네, 뭐 어디가 얇으신 것 두꺼우신지 같은데. 하여튼 굉장히 힘이 좋으신 것 네, 같아요. 맞아요. 네, 그러니까 그렇게 저희가 유지를 할 수 있는 거. 자, 임팩트 때 6번 아이언을 5번 아이언화 시켜가지고요. 조금 더 맞고 나서 낮게 내려간다는 기분으로 유지를 할 수 있는 거예요. 해야 되는 건데 그게 바로 방법이 이 얼굴의 기울임이라는 거죠. 조금 더 위에서 내려다 보고 그 다음에 맞을 때도 틀어지지 않게 그렇게 계속 공을 위에서 내 턱이 공을 보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고 그러고 임팩을 해주시면 스타트의 탄도가 조금 가면서 힘 받아서 떠주고 뭐 우리 김영근 프로님처럼 그렇게 멋있게 공이 갈 수 있을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그렇게 탄도가 조금 안정화됩니다. 그러면 앞바람, 뒷바람, 옆바람의 방향에 그런 그 영향을 덜 받을 수 있다라는 거. 네. 네, 그런 것들이 바로 프로들이 탄도를 가지고 장난을 친다, 뭐 조절을 한다, 컨트롤을 한다 이런 방법들이라는 거죠. 자, 마지막으로 이제 낮게 치는 방법에 대해서 여러분들한테 가장 쉬운 방법을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뭐 그립을 어떻게 잡고 뭐 양손이 뭐 어떻게 교차가 돼서 이런 방법들은 어떻게 보면은 손으로 하는 거기 때문에 조금 어렵거든요. 그냥 스윙은 똑같이 하셔요. 저는 3개 다운을 백스윙의 모양을 가지고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드리지 않았고요. 똑같이 그냥 하시는 대로 하세요. 자, 가운데 여러분들이 공을 놓을 겁니다. 그러면 공 하나를 우측에 더 놓을게요. 오른쪽에. 공을 한가운데 놓고요. 체중도 그냥 50대 50으로 놓을 거예요. 단 공 하나만 들여놓자는 거죠. 자, 그러면
오른쪽에 들여놨기 때문에 이거는 몸을 써서 공을 맞추는 순간 우측으로 푸시가 나서 밀리게 되어 있습니다. 자칫해서 이 오른발에 놓고 공 허리를 쓰거나 공 가는 게 궁금하게 되면 더 뜨고 우측으로 밀리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래서 하나를 오른쪽에 놓을 거고요. 그 다음에 내 오른쪽 어깨로 골프를 친다고 생각을 하시는 거예요. 백스윙은 똑같고요. 오른쪽 어깨가 평행이 되게 조금 어깨로만 치면 팔로우스루나 뭐 피니쉬를 그게 크게 신경 쓰실 필요도 없고요. 네. 그냥 공만 맞춰 주시되 하나를 오른발에 놓고 오른쪽 어깨로 골프를 친다고 생각을 하면 탄도가 굉장히 얕아지는 게 보이고요. 플러스 마이너스가 되는 거예요. 공이 오른발에 왔을 때 오른쪽으로 밀려서 푸시가 나는 부분들을 우측 어깨가 턴을 해갖고 왼쪽으로 치면 위치상의 오른쪽, 몸 쓰는 상의 왼쪽, 몸을 쓰지 말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상체로 치는 골프, 내 우측 어깨로 치는 골프, 우측 어깨로 돌려줬을 때 일정한 방향성도 더 일정해질 수 있고 탄도가 낮아지면서 지금 보면은 제가 스윙을 하다 만 것처럼 보여도 거리는 세 개가 다 비슷하게 이렇게 나가는 겁니다. 단지 앞바람, 뒷바람, 뭐 심한 뭐 앞바람, 뭐 이렇게 좌우 바람 이런 것들에 대처하는 방법을 말씀을 드린 거니까요. 이런 건 연습장 가서 내일 당장 가서 한번 해보셔요. 일단 띄우는 건 조금 오른쪽에서 임팩이 이루어진다는 기분으로 치고 일반 샷은 내 얼굴에 좌우 기울임의 변화가 없이 내 턱이 공을 보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한번 쳐보시고 마지막으로는 공만 하나 살짝 오른발에 놔주신 후에 우측 어깨로 골프를 쳐서 우측 어깨가 떨어지는 것만 신경을 쓰시면 또 낮게 가는 사실은 저희들은 이런 게 재밌었고 이런 게 재밌게 또 연습장 가서 하는 연습 방법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께서도 이렇게 해보시면 코스 나가서 언젠간 골고루 써보실 수 있는 그런 또 기회가 올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저 오늘 아이언샷 탄도 조절 방법에 대해서 배워봤는데요. 저희가 기억하기 쉽게 다시 한번 정리해 드릴게요. 함께 보시죠. 먼저 높은 탄도는 어드레스를 할 때 체중을 오른발에 두고 임팩트도 오른발에서 이루어지는 느낌으로 스윙해야 합니다. 일반적인 탄도의 아이언샷을 구사하고 싶다면 체중을 5대5로 두고 임팩트 때 턱이 공을 바라보게 해주세요. 마지막으로 공을 중앙에서 한 개 정도 우측에 두고 하체가 아닌 상체로 이때 어깨는 평행한 느낌으로 스윙을 하면 낮은 탄도의 아이언샷을 만들 수 있습니다. 네, 이번에는 여러분이 보내주신 질문 하나 확인해보고 가겠습니다. 영상으로 질문 보내주셨는데요. 어떤 분인지 바로 한번 연결해 볼게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자기소개 부탁드릴게요. 예, 안녕하세요. 구력 8년 된 김은미입니다. 네, 오늘 김은미님 어떤 고민이 있어서 연락 주셨을까요? 제가 드라이버 스윙 시 탄도도 높게 뜨고 좀 열려 맞고 임팩트 스윙 스피드가 느리다는 말을 많이 들어요. 또 오늘 레슨과도 좀 연결이 되고 있는 부분이 있는 것 같은데 자, 지금 영상이 나오고 있습니다. 조도현 프로 한번 레슨해 주시죠. 지금 순간 저는 이제 이렇게 질문을 받으면요. 이게 딱 들어올 때 이렇게 돌아가기 시작하거든요, 머리가요. 그런데 지금 화면상에 이렇게 봤을 때는요. 공이 그렇게 많이 뜬다. 솔직히 안 뜰 것 같아요. 조금 낮게 낮게 갈것 슬라이스가 같아요. 네. 나면 나지. 네. 지금 저런 모양새로는 공이 많이 뜨지는 않거든요. 공이 많이 뜬다라고 하면 아마 처음에 우리 은미님, 김은미님. 네, 우리 네. 김은미님께서 슬라이스가 많이 나거나 왼쪽으로 그냥 쭉 뻗는 게 너무 많이 나왔을 것 같아요. 그래서 네. 왼쪽으로 가는 게 싫어서 나도 모르게 조금 이렇게 저희 표현끼리 이렇게 젖혀서 친다고 하거든요. 네. 조금 젖혀 치다 보니까 찍혀 맞아서 뜨는 건데 맞아요. 찍혀 지금도 맞아서. 정통으로 맞았을 땐 공이 막 빵 뜰 것 같지는 않아요. 지금에서는 슬라이스성이 좀 많으실 것 같고요. 네네. 네, 그거를 고치는 것이 공의 탄도도 같이 잡을 수 있는 방법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지금 이렇게 그림을 보셨을 때 약간 옛날에 우리 그 콜린 몽고메리라고 그 유러피안 상금 랭킹 한 7년 하신 분 있어요. 그분하고 되게 흡사하세요. 그게 뭐냐 하면 약간 스웨이가 되시면서 스윙이 높이 올라가고 오버가 되시는 이런 모양의 약간 끼가 있으시단 말이에요. 이럴 네. 때는 저희는 딱 두 개만 시켜요. 우리 선수들한테
숙이고 돌리고 숙이고 돌리고 그거 두 개만 시키거든요. 네. 여기서 숙인 채로 숙이고 돌리고 숙이고 돌리고 하면 지금 하시는 거에 반대적인 동작을 하는 겁니다. 제가 그 슬라이스 나는 분들이나 선수들하고 가장 재밌게 고치는 게 뭐냐면 그 짱구 왜 맨날 올라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네. 이렇게 네. 아세요 혹시? 네. 짱구를 아시는군요. 네. 그 짱구 그 올라 춤 마냥 궁뎅이는 이쪽 머리는 오른쪽, 궁뎅이는 왼쪽, 네. 머리는 오른쪽. 그 기분이면 이렇게 벌떡 일어나는 게 적어요. 그런 게 없어져요. 그래서 네. 궁둥이는 왼쪽, 머리는 오른쪽, 숙인 채로 싹 돌아주시면 그 다음에 아까 저희가 띄울 때 뭐라고 말씀을 드렸죠? 중앙 우측에서 임팩트가 네. 이루어진다는 기분으로 하면 좋습니다라고 했잖아요. 네네. 네, 그거 두 개만 하면 조금 더 하이 드로우, 슬라이스로 거리 손실 나는 것도 적고요. 네. 헤드 스피드가 늘면 좋죠. 저도 더 네. 늘었으면 좋겠어요. 예. 네, 그런데 일단은 지금 힘을 쓰시는 그 100%가 다 전달만 되더라도 지금 현 거리에서 15m, 20m는 더 나가실 수 있을 것 같고요. 네. 지금 때리시는 거에 비해서 일어났다가 앉아서 깎여 맞는 부분 때문에 힘이 전달이 떨어지세요. 그러니까 내일 아. 연습장 가시면 지금 같이 네. 앞에서 찍었을 때 내 머리가 조금 지금 일어나시는 끼가 있거든요. 네. 반대로 궁뎅이는 왼쪽, 머리는 오른쪽의 기분으로 싹 도르셔서 머리가 네. 어드레스 때보다 조금 내려가도 상관이 없어요. 아, 네. 왜? 칠 때는 일어나질 수밖에 없으니까. 네. 그러니까 딱 두 개만 생각하세요. 네. 백스윙 들 때는 머리가 숙인 채로 오른쪽으로 오는 것과 네. 와서 공을 맞추려고 하지 마시고요. 오른쪽에서 임팩트가 이루어진다고 생각을 하시면 더 우리가 롤링이라고 하죠. 손목의 롤링이라고. 네. 그게 더 빨리 이루어질 수 있거든요. 아, 그래서 오른쪽에서 우리가 임팩트를 하자고 얘기를 합니다. 네. 예, 반대로 훅이 너무 심하신 분들은 왼쪽에서 임팩트를 하라고 하거든요. 아, 예. 그러니까 지금은 슬라이스 기가 있으시니까 숙인 채로 도셨다가 오른쪽 발 있는 데서 임팩트가 이루어진다고 생각을 하시면 네네. 지금 뭐 슬라이스 나고 찍혀 맞아서 우측으로 가고 이런 것들이 한 번에 다 해결이 되실 수 있어요. 아, 네. 네, 네, 그러니까 네. 탄도가 높다, 잘못 맞아서 높은 거지. 항상 네. 지금 이 스윙 갖고는 한도가 이렇게 쫙쫙 높을 수는 없어요. 아, 예. 그렇죠. 잘못된 히팅으로 인하여 공이 떴을 네. 뿐이지. 아마 네. 스윙 보면은 약간 찍혀 맞았을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예, 아무래도 그래서, 덮어 예. 치시는 그렇죠, 경향이 그렇죠. 있으셔서 네. 아마 찍혀 맞는 샷이 나와서 높은 탄도가 나오지 않았을까 생각이 들어요. 네, 네. 네. 그래서 아, 숙인 네. 채로 싹 돌아서 오른쪽에서 임팩을 준다는 느낌을 가지고 연습을 좀 해보세요. 네. 아, 네. 알려주신 대로 연습해서 거리 손해 보지 않게 열심히 연습할게요. 네, 연습 많이 감사합니다. 하세요. 네, 김은미님 네. 오늘 참여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자, 이번엔 박시연 프로의 레슨도 만나봐야겠죠. 박시연 프로의 체크 포인트. 지금 바로 시작할게요. See anybody could be bad to you. You need a good guy to blow your mind. Yeah. Bang, bang into the room. I know you want it. Bang, bang all over you. 제가 오늘은 그립에 대해서 레슨을 준비했는데요. 그립에 대해서는 저는 오랫동안 SBS 골프에서 레슨했지만 처음 하는 거예요. 그렇군요. 네, 주변 분들이 네. 그립에 대해서 레슨을 좀 해달라는 분이 요청이 있었어요. 아, 저도 하도 많은 레슨을 듣다 보니까 네. 박시연 프로가 그림 레슨 한다고 생각했었는데 오늘 처음이면 네, 더 열심히 저는 들어야겠네요. 제가 레슨을 한 걸 다 기억을 하니까 네. 그립 레슨은 제가 오늘 처음 합니다. 어, 근데 그립을 많은 아마추어 골퍼들이 대충 잡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맞아요. 이게 별로 중요하다고 생각을 안 하시고 그냥 대충 잡으면서 스윙을 하시는데 그립이 중요하다고 얘기를 그렇게 말씀을 많이 드려도 별로 그립에 대해서 중요하게 생각을 안 하세요. 제가 왜 그런지 생각을 해보니까 아무래도 이게 손을 잡는 부분이 습관적인 게 많기 때문에 조금이라도 고치면 불편한 느낌이 굉장히 많아요. 네, 조금만 손가락을 돌려 잡아도 불편해서 나 바꿔서 잘 안 맞아. 나 이거 바꿔서 더 안 맞는 것 같아. 그러면서 다시 안 좋은 그립법으로 계속 치시는 거예요. 사실 왜 그립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제가 말씀을 드리냐면 클럽과 내 몸이 유일하게 연결되어 있는 부분이 어디예요? 손이죠. 손이죠. 그립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계속 그립이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근데 저도 사실 그 아마추어 골퍼 때 레슨을 받을 때 그립을 굉장히 잘 잡는다라는 소리를 많이 들었었어요. 제가 그립을 보여드리면 저는 그립을 참 잘 잡는다, 예쁘게 잡는다라고 말을 많이 들었는데 저는 그립을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했고 그렇게 배웠기 때문에 타이거 우즈가 잡는 그립법을 계속 따라했어요. 네, 그래서 타이거 우즈가 그립 잡는 법을 따라하면서 오죽 그 그립을 잡고 싶어서 스크랩을 해가지고 그거를 제 방 벽면에다 붙여놓고 맨날 그걸 보고 따라 잡았었어요. 어떻게 하면 저거랑 똑같이 잡을까? 그거를 매일 따라하다 보니까 저도 그 선수처럼 좋은 그립법을 잡게 되었는데 근데 제가 아마추어 골퍼들에게 오늘 강조하고 싶은 그리고 체크 포인트를 꼭 알려주고 싶은 몇 가지를 뽑아봤습니다. 우선 첫 번째로는 많은 분들이 제가 아까 말씀을 드렸죠. 대충 잡는다고. 그 대충 잡는 게 어떻게 잡느냐면 지금 검지와 제 엄지손가락과 검지손가락을 조금 더 줌인해서 한번 보여주세요. 이렇게 대충 잡는다는 거는 느슨하게 잡는다라는 거를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검지와 엄지를 이렇게 느슨하게 잡은 상태에서 이렇게 해서 샷을 하세요. 그러면은 이게 힘 전달도 하나도 안 될 뿐더러 방향성에 영향이 미칩니다. 제가 왜 그런지 임팩트백으로 다시 한번 보여드릴게요. 공을 치지 않고 보여드리면 검지와 엄지가 느슨하게 벌어진 상태에서 이걸 치게 되면은 클럽 페이스가 계속해서 돌아가는 거예요. 클럽 페이스는 내 손과 가장 똑같은 부분이기 때문에 만약 이거를 이렇게 느슨하게 잡으면은 임팩 순간에 이 클럽 페이스가 계속 열리고 닫히고 돌아간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공을 클럽 페이스가 딱 맞았을 때 클럽 페이스가 스퀘어로 잘 맞아야 방향성이 똑바로 나가는데 검지와 엄지가 만약에 느슨하게 잡은 상태에서 임팩이 이루어지면은 클럽 페이스는 공 맞는 순간에 열렸다 닫혔다 계속 돌아간다는 얘기죠. 그래서 제가 알려드린 그립법은 자 다시 한번 가까이서 한번 잡아 보여주세요. 검지와 엄지와의 공간이 딱 이렇게 붙어 있어야 돼요. 지금 공간이 많이 없어 보이죠? 네. 지금 화면상에서도 이렇게 벌어지는 게 아니라 이렇게 검지와 엄지가 딱 붙여져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런데 제가 이렇게 아무리 붙이세요라고 해도 잘못된 습관과 몸에 뱉기 때문에 계속 느슨하게 잡는 분들이 많은데요. 만약 그런 분들은 그냥 동전 하나만으로도 고칠 수가 있습니다. 뭐 100원짜리나 500원짜리 아무 상관없어요. 그냥 검지와 엄지 사이에 동전 하나를 이렇게 끼워 놓은 상태에서 왼손은 만약에 왼손에 끼게 되면 걸릴 수가 있으니까요. 오른손만 한번 해보세요. 오른손만 이렇게 검지와 엄지 사이에 동전 하나를 끼운 상태에서 한번 샷을 해보세요. 저도 한번 지금 샷을 한번 해볼게요. 네. 검지와 엄지 사이에 떨어지지 말라는 의미에서 지금 제가 동전을 끼웠고요. 이렇게 되어야만 이게 딱 클럽 페이스가 공이 맞는 순간에 잡아준다라는 거예요. 받쳐준다는 얘기예요. 제가 한번 쳐볼게요. 네. 지금 세게 맞아서 그런지 동전이 날아갔어요. 워낙 이게 꽉 끼지 않고 제가 딱 이렇게 살짝만 얹었죠. 네, 살짝만 얹어놨는데 날아갔는데 여러분들도 항상 그 검지와 엄지가 이렇게 잘 붙어 있어야 임팩 순간에 클럽 페이스가 돌아가지 않고 잘 받쳐진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그 동전이 휘니시 때까지 계속 잡혀 있어야 되는 거예요? 네, 그렇게 잡고 있을수록 좋은 거죠. 어, 근데 사실 네. 너무 만약에 이거를 놓치지 않으려고 있는 힘껏 잡게 되면은 또 힘이 많이 들어가고 잘못된 동작이 있을 수가 있으니까요. 네. 좀 살짝 벌어지지 않을 정도로만 잡아주시는 게 좋아요. 네. 그래야만 이 클럽 페이스가 항상 임팩 순간에 클럽 페이스가 스퀘어로 맞는다라는 거죠. 그래서 느슨하게 잡으면은 그립이 내 손 안에서 놀기 때문에 방향성이 잘못될 수가 있으니까요. 검지와 엄지가 이렇게 꼭 붙여준다. 그거를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제가 또 한 가지 알려드리면 많은 분들이 자신의 팔 모양을 아마 체크하지 못한 분들이 많으실 거예요. 그냥 이 상태에서 어드레스를 하기 때문에 팔 모양보다는 그냥 손 맛으로 손 잡는 모양으로 그냥 그립을 대충 잡는데 이런 거를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사람의 팔 모양과 그리고 차렷 자세에서 팔이 돌아가 있는 정도가 다 달라요. 굉장히 신기한 게 제가 같이 투어를 같이 했던 이정은 5 선수가 있어요. 네. 그 선수는 약간 팔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아, 네. 살짝 벌어져 있군요. 살짝 벌어져 있어요. 그 선수는 그냥 차렷한 자세가 손바닥이 약간 정면에서 보일 정도로 이렇게 돌아가 있어요. 근데 저는 힘 뺀 모양이 손바닥이 그냥 허벅지를 가리킬 정도로 이렇게 돌아가 있죠. 네. 근데 어떤 분들은 약간 이렇게 돼 있는 분들도 있어요. 어. 그러니까 이 팔이 이렇게 돼 있는 사람, 이렇게 돼 있는 사람, 닫혀 있는 사람 이렇게 팔 모양의 그 각도가 다 다르기 때문에 자신의 팔 그 돌아가 있는 정도를 좀 이렇게 힘을 뺀 상태에서 한번 체크를 해보세요.
제가 왜 이거를 설명을 드리냐면 만약 팔이 이렇게 열려 있는 사람이 만약에 심하게 훅 그립을 잡는 그립을 하게 되면 내 팔 모양이 원래 평상시에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나도 모르게 임팩 순간에 이렇게 팔이 원래 팔 모양대로 돌아오면서 클럽 페이스가 심하게 다칠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근데 만약에 팔 모양이 약간 닫혀 있는 사람이 손등이 많이 보이는 사람이 이렇게 위크 그립을 잡게 되면은 임팩 순간에 팔 원래 상태로 돌아오면서 클럽 페이스가 열릴 수가 있는 확률이 높아진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도 꼭 체크를 해보세요. 항상 힘을 뺀 상태에서 내 팔 모양을 좀 체크를 하신 상태에서 만약 지금 저 같은 경우에는 손바닥이 허벅지를 가리키고 있는 이 상태이기 때문에 거의 약간 그립이 2마디 정도 보여요. 이 상태에서 그립을 좀 잡아주시는 것이 임팩 때 클럽 페이스를 스퀘어로 놓을 수 있는 하나의 키포인트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렇게 손바닥에 보이는 분들은 너무 심하게 훅 그립을 잡지 마시고요. 그냥 어느 정도의 뉴트럴 그립이나 약간의 위크 그립이 조금 더 좋습니다. 그리고 항상 셋업을 취할 때에는 클럽 페이스를 먼저 스퀘어로 놓고 셋업 자세를 취해 주시는 걸 여러분들이 기억을 해 주셔야 돼요. 근데 제가 많은 분들과 라운드를 함께 하고 있지만 대체적으로 이렇게 스탠스를 취한 상태에서 클럽 페이스를 놓고 약간 오픈돼 있다고 하면 이렇게 그립을 돌려서 셋업을 취하신 분들이 많아요. 혹은 연습장에서 제가 이런 분들을 많이 봤어요. 연습장에 왜 공이 이렇게 저절로 올라오잖아요. 네. 그러면 저는 선수들 같은 경우에는 저도 마찬가지지만 늘 칠 때마다 공에 셋업을 놓고 다시 새로 잡는데 어떤 분들은 귀찮아서 이렇게 긁어가지고 이렇게 치시더라고요. 하나 치고 또 그립을 그냥 그대로 놓은 상태에서 또 이렇게 공 하나 놓고 치는데요. 굉장히 안 좋은 습관이에요. 치고 나서는 클럽 페이스가 돌아갈 수도 있는데 혹은 이렇게 해서 치고 나서 다시 제자리로 오면 이거를 그 그립 놓은 상태에서 또 이렇게 스퀘어로 놓으려고 그립을 돌리거든요. 그러면 당연히 임팩 순간에 내 손 모양대로 오기 때문에 클럽 페이스가 변합니다. 그래서 저는 항상 강조드리는 게 클럽 페이스를 놓고 스퀘어로 놓은 상태에서 다시 셋업 자세를 취해주세요. 스탠스를 취하는 거예요. 절대 스탠스를 취하고 클럽 페이스를 놓는 습관은 어떻게 많은 연습을 통해서 클럽 페이스와 이 스퀘어를 잘 놓는 분들은 괜찮지만 초보자분들이나 아직 이게 숙련이 안 된 분들은 클럽 페이스를 먼저 놓고 셋업 자세를 취하는 게 오히려 훨씬 더 셋업 자세를 스퀘어로 놓는 방법 중에 하나예요. 자, 이 상태에서 공을 치게 되면 훨씬 더 스퀘어로 맞추기가 쉽다라는 거죠. 저도 이때까지 그렇게 하지 않았었는데 이제부터는 그렇게 해야 될 것 같아요. 네, 많은 분들이 필드에서도 이렇게 뒤에서 치러 들어갈 때 이렇게 그립을 먼저 스퀘어로 잘 잡으면 괜찮지만 그냥 이렇게 아무 신경 없이 대충 잡고 스탠스를 먼저 취합니다. 네, 먼저 취한 다음에 네. 이렇게 방향한 다음에 이걸 놓은 다음에 또 바꿔요. 이렇게 팔을 돌려서. 그러다가 또 불안하면 스탠스도 바꾸고요. 그래서 그러니까 구질이 항상 일정하지 않았던 것 그렇죠. 같아요. 구질이 일정하지가 않은 거예요. 네. 그래서 항상 스퀘어로 클럽 페이스가 들어오지가 않는다라는 거죠. 네. 그래서 강조드리는 거는 항상 클럽 페이스를 특히나 오른손잡이의 골퍼분들은 오른손으로 먼저 놓은 상태에서 스탠스를 취하고 그립을 잡는 게 가장 도움이 많이 됩니다. 그리고 제가 이제 마지막으로 샷을 할 때 이 그립의 느낌을 좀 설명을 드리고 싶어요. 저는 지금 그립을 2마디 정도 보이는 뉴트럴 그립을 잡고 있어요. 가장 일반적인 그냥 평범한 그립이죠. 그냥 보편적인 그립인데요. 이렇게 2마디 정도 그립을 잡았을 때 제가 다시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뒤쪽에서 한번 보여드리면은 이렇게 내가 눈으로 봤을 때 제 시선으로 봤을 때는요. 이렇게 그립을 잡았을 때 2마디 정도 보이는 그립을 제가 잡아요. 이렇게 3마디 정도나 4마디 정도의 이렇게 장갑의 위에 마크가 보일 정도로 잡는 건 훅그립이고요. 혹은 엄지손가락만 이렇게 보이는 그립은 그냥 일반적인 그립보다는 조금 약한 위크 그립이죠. 근데 저는 2마디 정도의 그립을 잡고 있는데요. 제가 왜 이거 설명을 드리냐면은 그 그립의 2마디 정도와 3마디 정도의 그립, 훅그립을 그런 거 잡는 것보다도 임팩 순간에 얼마만큼 내가 셋업 때 잡았던 그립의 모양으로 돌아오느냐가 중요합니다. 심하게 훅그립을 잡는 분들이어도요. 이게 어드레스에서 임팩까지 올 때 똑같이 어드레스와 잡은 그 그립의 모양대로 임팩이 돌아온다면 클럽 페이스가 스퀘어예요. 근데 훅그립을 잡고 만약에 다운스윙 할 때 이렇게 많이 심하게 릴리스를 더 해버리면은 심한 훅이 걸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훅그립을 잡는 골퍼들은요. 제가 한번 훅그립을 잡아볼게요.
훅그립을 잡는 분들이 아마 여성분들이 훅그립을 많이 잡는데요. 이렇게 훅그립을 잡았을 때 앞에서 제가 지금 4마디나 3마디가 보인다고 했죠. 네. 그러면은 샷을 할 때 다운스윙 할 때 조금 더 손 날로 온다는 느낌으로 한번 다운스윙을 시작을 해보세요. 손 날로 온다는 느낌으로 하셔야 임팩 때 헤드가 무거워서 저절로 이렇게 스퀘어로 돌아오거든요. 근데 이거를 일부러 릴리스를 하려고 더 해버리면은 내가 그립도 훅 그립인데 릴리스를 강하게 하면은 훅이 더 크게 발생이 돼요. 그래서 어드레스 한 상태에서 자, 잘 기억을 해보세요. 손등이 보이는 그립이었으니까요. 훅 그립이었으니까 손 날로 다운스윙 할 때 조금 더 올려고 노력을 해보세요. 그러면은 임팩 순간에 저절로 헤드가 무거워서 스퀘어로 맞는 효과를 볼 수가 있습니다. 반대로 위크 그립을 잡는 분들을 제가 설명을 해드릴게요. 위크 그립은 제가 한 마디가 보인다고 했어요. 한 마디가 보이고 거의 샤프트 선상에 엄지손가락이 이렇게 올라와 있는데요. 이런 분들은 굉장히 약하고 힘 좋은 분들이 이런 그립을 많이 선호해요. PGA 투어 선수들이나 남자분들이 이 그립을 많이 선호하는데요. 이런 분들은 자신 있게 손을 릴리스를 해도 괜찮습니다. 그래서 다운스윙 할 때 최대한 손등으로 오는 느낌으로 해주세요. 네, 지금 보이시죠? 네. 거의 마크가 타깃을 바라본다는 느낌으로 손등으로 이렇게 세게 이렇게 오셔도 돼요. 그냥 릴리스를 자신 있게 해도 돼요. 그래도 클럽 페이스가 많이 다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손등으로 온다는 느낌으로 강하게 릴리스를 하는 거예요. 제가 한번 이 두 가지를 한번 쳐볼게요. 하나는 훅그립으로 잡고, 저도 훅그립을 안 잡아서 사실 불편해요. 불편한데 네. 손 날로 오는 느낌 한번 쳐볼게요. 저도 확실히 그립을 바꾸니까 처음에는 공이 잘 안 맞네요. 네, 그만큼 그립이 약간 예민하긴 하지만 여러분들이 이런 포인트들은 잘 기억을 해주셔야 돼요. 반대로 또 위크 그립도 한번 잡아볼게요. 좀 위크 그립으로 손날보다는 손등으로 온다는 느낌을 한번 강하게 한번 쳐볼게요. 네, 확실히 제가 원래 잡는 것보다는 우측으로 가죠. 네. 그만큼 이 두 마디와 한 마디가 조금만 돌리면 돌릴수록 클럽 페이스가 그만큼 많이 변한다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처음에 그립을 바꿀 때는 굉장히 느낌이 이상하고 불편하지만 공을 그만큼 많이 쳐보면 쳐볼수록 원래 구질보다는 조금 더 스트레이트로 가게 되면서 안정된 방향성을 찾을 수가 있습니다. 연습량이 조금 필요한 이 그립 체인지 방법을 제가 알려드렸는데요. 그립을 조금 더 제가 알려드린 포인트대로 잘 검지와 엄지가 잘 붙게 잡으시고 항상 클럽 페이스를 두고 잡으시면서 연습을 셋업 자세로 돌아온다는 느낌으로 임팩 때 여러분들이 계속 연습을 하시다 보면은 그 어색했던 그립도 좀 편안해지면서 방향성을 좀 더 높일 수가 있으니까요. 제가 알려드린 꼭 그 3가지 포인트 한번 기억을 잘 해보시길 바랍니다. 네, 정말 그립을 잘 잡아야겠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저희가 주요 레슨 포인트 다시 한번 정리해 드릴게요. 함께 보시죠. 먼저 엄지와 검지 사이 공간이 비면 클럽 페이스가 흔들리게 되니까요. 이 부분을 꼭 체크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립을 잡고 클럽 헤드를 바르게 두려고 하지 말고 클럽 헤드를 스퀘어로 둔 뒤에 그립을 잡아주세요. 마지막으로 왼손 기준으로 2마디 정도 보이는 뉴트럴 그립이 스트레이트성 구질을 만들 수 있는 그립이라는 거 잊지 마세요. 네, 오늘 조도현 박시환 프로에게 배운 유용한 팁 꼭 한번 연습할 때 사용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저희는 그럼 광고 후에 돌아올게요.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Sw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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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y baby. Ring, ring, ring. 나와 놀아봐. Oh, sing, sing, 싱그러운 그대의 향기가 내 몸에 배게. Oh, sw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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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y baby. Ring, ring, ring. Your love to me. Oh, 그대, yeah. 맘속에 질 수 없는 밤으로 함께. Let's dance. 네, 생방송 SBS 골프 아카데미 이번엔 시청자 클리닉 시간입니다. 영상으로 고민 보내주신 분과 지금 전화 연결되어 있거든요. 바로 만나볼게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저는 반갑습니다. 구력 3년, 네. 저는 구력 3년 된 김경환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혹시 오늘 예. 어떤 고민 때문에 연락 주셨을까요? 아, 저
제 수영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문제가 너무 많은데 네. 고민 주제 선정에 좀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어. 그 중에서 이제 주위 분들이 가장 많이 말씀하시는 오버스윙을 제 고민 주제로 정했습니다. 오버스윙이요. 지금 영상을 예. 함께 보고 있는데요. 자, 박시원 프로 어떻게 네. 보고 있나요? 정말 클럽이 탑에 도달했을 때 처지네요. 네, 그리고 옆에서 지금 측면에서 보니까 오른 팔꿈치도 많이 벌어지면서 헤드가 앞쪽으로 가면서 오버스윙이 많이 되세요. 그죠? 약간 몸이 치면서 이게 좀 느슨하게 치는 스타일이신데 사실 이런 스윙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힘을 빼고 이렇게 잘 휘두르는 건 좋지만 방향성에 많이 영향이 미쳐요. 왜냐면은 탑에서 이렇게 크게 많이 돌아갈수록 다시 돌아올 때 타이밍이 매번 달라질 수가 있기 때문에 방향성에 영향을 많이 미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한 가지 알려드리면은 탑에서 이 왼손등을 조금 더 몸에서 멀어지려고 노력을 해주시고요. 이 샤프트와 왼팔의 각도를 조금 더 만들어주세요. 이렇게 좀 받쳐주는 느낌으로 견고하게 좀 이렇게 잡아줘야지 이렇게 너무 이제 힘 빼는 이런 탑을 만들어주지 마시고요. 조금 더 왼팔이 조금 더 힘이 있게 왼팔이 힘이 있게 조금 더 몸에서 멀어지게 하면서 이게 각을 한번 만들어주세요. 네. 제 느낌으로 설명을 해드리면은 약간 이 양손의 느낌이 귀 정도에 왔을 때 다운스윙이 시작하려고 저는 느낌으로 치거든요. 지금 근데 아마 이런 느낌일 거예요. 그냥 탑에 가서 그냥 헤드가 출렁한 다음에 이렇게 치는 느낌으로 치실 거예요. 아마 느낌이. 네, 맞습니다. 그죠? 네. 오른손과 왼손의 위치가 어느 정도 있는지 아마 느끼지 못하셨을 텐데 저 같은 네. 경우에는 오버스윙 고칠 때 양손이 내 귀 정도의 높이에서 있게 친다라고 느낌을 항상 갖거든요. 그럼 훨씬 더 이렇게 왔다가 치는 게 더 정확할까 아니면 요 정도에서 치는 게 더 정확할까요? 스윙이 작으면 작을수록 정확도가 높겠죠. 네. 그래서 백스윙을 할 때 이 양손이 한 귀 정도에 올라갔을 때 다운스윙이 시작하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하시고요. 항상 이 정도의 높이를 생각해 주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또 제가 한 가지 더 알려드리면 오버스윙을 고치는데 가장 좋은 그립인데요. 제가 오늘 계속 그립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리는데 그립을 잡을 때 왼손을 조금 더 강하게 한번 잡아보세요. 지금 왼손에 세 개의 손가락 있죠? 세 개 손가락부터 약직, 중지까지 이 세 개의 손가락에 좀 악력을 조금 더 세게 한번 쥐어보세요. 네, 항상 탑에서 조금 느슨한 느낌이 들기 때문에 이렇게 느슨한 그립을 대면 헤드가 무거워서 처질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왼손등을 조금 더 강하게 악력을 주시면 훨씬 더 클럽을 받쳐주면서 조금 더 이렇게 헤드가 넘어가는 거를 막아줄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요. 아셨죠? 아, 예, 네. 예, 감사합니다. 네, 제가 두 가지를 알려드렸어요. 왼손에 예. 세 개 손가락을 꽉 잡고 그리고 양손은 귀 정도에 올라가면은 다운스윙을 시작한다. 아셨죠? 예, 예. 아, 네, 감사합니다. 이 두 가지면은 훨씬 더 좋은 샷을 만들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셋업 자세도 좋으시고 이 스윙의 궤도가 굉장히 좋으시거든요. 그래서 이거 두 가지만 조금 더 수정을 하신다면은 아마 3년 됐으면은 아마 싱글로 빨리 돌아올 수가 있을 거예요. 네. 아, 감사합니다. 네, 김경환님. 저도 오버스윙 때문에 고생을 참 많이 했는데 네. 귀를 좀 연상하면서 하는 방법이 저도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되더라고요. 꼭 한번 연습해 보시기 바랄게요. 예, 알겠습니다. 네, 오늘 참여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자, 전화 연결해봤고요. 이번에는 모바일 메신저 카톡으로 들어온 질문부터 확인해 보겠습니다. 함께 보시죠. 네, 아이언샷 탄도 조절 방법을 잘 봤습니다. 그럼 웨지샷을 할 때도 같은 방법을 적용하면 되는 건가요? 전 웨지샷 하면 공이 너무 높이 뜨거든요. 라고 0383님이 질문 주셨어요. 오늘 프로님도 네, 맞습니다. 탄도에 대해서. 그런데 네. 웨지샷 같은 경우에는요, 조금 체중이나 이런 들어가는 각도가 더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서 무슨 말씀인가 하니 웨지 아까 말씀드렸듯이 아마추어 분들이 거의 열의 9분은 웨지가 거리 손해를 본다. 웨지를 칠 때 다 떠서 손해를 보는 거지 낮게 가서 손해를 보는 것은 절대 아니거든요. 맞아요. 제가 여자 네. 채를 들고 나왔네요. 남자 채는 어디 없나? 네, 이걸로 해볼게요. 되게 보면은 뭐냐 하면 웨지를 들고 드라이버처럼 스윙을 하셔요. 거리를 멀리 치시려고 세게 하다 보니까 우리가 이 채가 긴 채들은 세게 쳐도 저절로 헤드가 조금 늦게 따라와 질 수도 있거든요. 근데 짧은 거는 그렇지 않아요. 그렇다 보니 세게 치려고 하면 손이 빨리 내려오기 때문에 의외로 맞을 때
더 로프트가 생성이 돼서 공이 더 뜨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항상 강조하는 부분들이 선수들은요 9번, 8번부터 8번 밑으로 8번, 9번 피칭, 뭐 웨지들 이런 샷들을 보면 네. 풀 스윙이라는 자체가 거의 없고 하지도 않아요. 왜냐하면 지금 이게 A 웨지거든요. A 웨지라고 하는 것은 이제 피칭과 세네지의 그 사이 정도 깨로 저희가 한 100에서 110 정도의 남자들이 그런 샷을 칩니다. 한 100m 정도를 기준으로 본다면 이거를 풀 스윙을 다 해서 저 치는 그 거리나 다 하지 않고 A 웨지 한 52도 정도를 돼요. 로프트가 그 중간 웨지 그 로프트의 그 웨지를 들고 피칭 웨지처럼 치듯이 체중을 약간 왼쪽에 두고 외려 치고 나서 조금 낮게 가는 팔로우 스루를 해주면 로프트가 52도 웨지를 들고 피칭이나 9번처럼 맞아서 낮게 가면 절대 거리 손실이 나지 않고요. 뭐 치시는 분들도 아마 다 치지 않았는데 제 거리가 다 가네. 그리고 뭐 스윙도 작고 똑바로 치실 수도 있고 그 다음에 거리도 그 손실 생기지 않는 그런 샷을 하실 수 있을 거예요. 잊지 마시고 체중을 왼쪽에 두시고 치고 나서 피니시를 조금 낮게만 유지해 준다고 해서 임팩트를 위주의 그런 골프를 쳐주시면 뭐 쇼다이는 좀 더 정확하게 치실 수 있습니다. 맞아요. 저도 네. 항상 웨지를 잡았을 때 탄도가 너무 떠서 거리가 안 나가는 분들이 그런 상황이 많았거든요. 맞아요. 그러니까 저렇게 치면은 훨씬 더 거리 손실을 줄일 수가 있죠. 네, 이렇게 시청자 질문 마지막 질문까지 확인해 봤습니다. 저희가 또 1시간 알차게 꾸려봤는데요. 두 분과 벌써 헤어질 시간입니다. 오늘 제가 봤을 때 탄도와 구질 정말 중요한 두 가지를 배워봤는데 보내드리기 전에 오늘 포인트를 좀 한 가지씩 짚어주시죠. 네, 항상 제가 말씀드리는 포인트는요. 여러분들께서 연습장에서 한 가지만 가지고 하나로 연습하지 마시고 훅도 쳐보시고 슬라이스도 쳐보시고 띄어도 쳐보시고 낮게도 쳐보시면 여러 가지의 무기도 생길 수 있고 어떤 상황에서 여러분들이 빨리빨리 대비할 수 있는 능력이 생깁니다. 오늘은 제가 띄우는 것과 그 턱의 고정으로 인해서 조금 더 안정된 탄도에 대해서 말씀드렸으니까요. 한번 연습장 가서 한번 도전해 보시기 바랍니다. 네, 박시현 프로의 팁은요? 저는 사실 원래 잘 웃는 스타일인데 네. 오늘 너무 중요한 걸 강조해서 되게 인상이 어둡게 이렇게 레슨을 아니요, 했어요. 진지해 보였어요. 정말 진지하게 레슨을 했어요. 네. 근데 그립이 그만큼 중요합니다. 근데 처음에 바꾸시면은 너무 불편하고 느낌이 이상해서 그대로 계속 연습을 하셔야 되는데 다시 원래대로 돌아오는 분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불편하시더라도 정말 5일만 한번 참고 연습을 해보세요. 5일만 연습하셔도 다시 편안한 느낌이 드실 겁니다. 그래서 연습을 많이 하시면요. 좋은 그립으로 멋진 방향성을 잡을 수가 있으니까요. 제발 연습을 많이 하세요. 네, 오늘 두 분의 레슨 둘 다 모두 연습이 꼭 필요한 레슨이었습니다. 여러분 꼭 한번 연습해서 실전에서 유용하게 사용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럼 전 내일 이 시간 문경돈 신나성 프로와 함께 돌아오겠습니다. 생방송 SBS 골프 아카데미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